가장 평화로워야 할 안식일의 아침, 중동에서 가장 거대하고 절대적이었던 권력은 가장 허망하고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철권 통치가 단 몇 발의 미사일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평화를 지키기 위해 벌였다는 이 예방적 타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가장 깊은 공포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상주의적인 기대와 달리 현실의 금융시장과 유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공포를 선반영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피폭의 먼지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그리고 이제 16,000선을 돌파한 우리 주식시장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미국의 속내와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충격파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 뒤에는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치밀한 시간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을 노린 것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일한 공격은 현지 시각 토요일 오전 9시 45분경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노렸던 작전이나 통상적인 기습 작전들이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심야나 새벽 시간을 노렸던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대낮의 기습이었습니다. 이는 참수작전, 즉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의 핵심인 타깃의 위치 파악이 바로 그 시간에 가장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37년간 신정체제의 정점에서 철권 통치를 이어왔지만 이스라엘의 F-15I 전투기들이 투하한 30여 발의 벙커버스터 폭탄 앞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습이 있기 직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에 있는 자신의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치밀한 연막작전을 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을 비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이란은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전 초기에 가장 자신 있는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 산업시설 무력화 타격을 맡았고 이스라엘은 지도부를 핀포인트로 제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두고 자신이 먼저 공격받을 것 같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예방적 공격이라고 칭했습니다. 엄청난 정보력과 첩보망이 빚어낸 이 작전으로 이란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군사작전의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계산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위험한 도박의 버튼을 누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6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0%로 만들고 이미 농축된 300kg의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거부해왔고 빈에서 열렸던 3차 핵협상마저 양측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만 외교부 장관을 통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외교적 카드를 접고 최종 수단인 군사력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공격의 배경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국의 문제 처리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하고 앱스타인 파일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위력을 부각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이른바 관심전환 전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를 향한 확고한 결의 작전 당시 지지율이 4% 올랐던 학습 효과를 노린 것이죠. 국내 청중을 향한 차별화된 대외 정책으로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치밀한 셈법이 작용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된 이 폭격. 하지만 이 폭격의 파편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혈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목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맹폭에 맞서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하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자 초크포인트입니다. 이곳이 막히게 되면 모든 교통로가 차단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라는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곳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국을 단속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활용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파급력입니다. 현재 배럴당 $70 선인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00, $120를 넘어 심지어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원가와 직결됩니다. 유가 폭등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붕괴와 금융시장의 극심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란이 보유한 수천 기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내 주요 석유 시설이나 미군 기지를 향하게 된다면 중동의 하늘길과 백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폭탄과 유가 폭등의 공포. 이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 앞에서 가장 숨죽이고 있는 곳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입니다. 마침내 꿈의 숫자에 도달했던 우리 시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근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6,000선을 돌파하며 고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변수라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시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극대화됩니다. 유가 급등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당시 3,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 하락하며 다시 3,000선을 내주는 단기 조정을 겪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다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급등으로 6,000선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 정권이 빠르게 붕괴하거나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고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는다면 이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변수는 국제 유가의 흐름과 전쟁의 지속 기간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방어막은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도 비상체제 유지를 특별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단연 석유와 가스 수급입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의무량을 넘는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위기 대응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이미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여수와 거제 등 전국 9개 기지에 있는 국가 비축유를 시장에 즉각 풀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물류비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기업들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임시 선박 투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경우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총력 방어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대비를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사태의 향방은 폭격을 맞은 당사자, 이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란은 항복의 깃발을 올릴까요? 아니면 결사항전의 불바다를 선택할까요? 하메네이의 죽음으로 이란의 신정체제는 50여 년 만에 최대의 권력 공백이라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나서서 정권을 교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는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의 퇴진을 바라는 세력이 반반으로 갈려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이 희생된 아픈 기억 때문에 반정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내부의 반대 세력이 스스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이란 강경파들이 쉽게 항복할 리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당분간 결사항전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리자니 최고안보위 사무총장을 필두로 보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문제는 물리적 역량입니다. 이란이 가진 3,000여 기의 탄도 미사일과 수천 기의 드론으로 고강도 반격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압도적인 타격에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라면 그 물량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란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고립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란이 가진 무기가 빠르게 소모될 것이라는 계산 뒤에는 미국의 전술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늪에서 교훈을 얻어 완전히 새롭고 치명적인 전쟁 방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 끔찍한 진흙탕에 빠졌던 미국은 이번에는 철저히 단기전을 계획했습니다. 최장 일주일 내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하에 지상군 투입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엄청난 규모의 항공 전력과 첨단 무인기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중동 지역에 포드와 링컨 항모전단 2개를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150대 이상의 전투기를 전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전술 변화입니다. 미국은 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당 5천만 원 수준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루카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바로 그 샤헤드 드론의 전술을 미국이 역으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고가의 미사일 대신 저렴한 자폭 드론 수십 개를 총알처럼 퍼붓는 이 소모성 물량 공세는 이란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무인 전력을 앞세운 레짐 체인지 2.0이 중동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스텔스와 가성비 드론이 융합된 이 무자비한 전쟁의 끝은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쥐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와 이란의 거센 보복 의지가 충돌하며 중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승부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이란의 정권 붕괴로 빠르게 막을 내릴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세계 경제가 $150의 유가 쇼크에 빠질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섣불리 확언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반미 시위대가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전역으로 긴장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와 투자의 흐름을 읽어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냉철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100조 원의 시장 안정 자금을 준비하고 비축유를 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나 단기적인 증시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라는 고점에서 맞은 이 충격이 단순한 공포에 의한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단 하나, 국제 유가의 흐름과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 여부입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매일 저녁 비상회의를 여는 정부의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표를 차분히 모니터링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은 미사일 한 발에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지만 펀더멘털에 기반한 우리의 경제적 통찰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혼돈의 시장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가장 빠르고 예리한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